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입니다. 국제선 항공편에서 8년 넘게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수많은 승객들을 만나왔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화물 사고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모든 여행자가 경험하는 공항에 악몽이 있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끝없이 나오는 똑같은 검은색 캐리어들을 바라보는 순간 말이에요. 내 가방을 찾으려고 목을 빼고 찾을 때 느끼는 그 불안감,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똑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캐리어 손잡이에 화려한 리본이나 스카프 1000조각을 묶는 거죠. 정말 간단하고 영리한 방법처럼 보이잖아요. 수많은 가방들 사이에서 내 가방을 눈에 띄게 만드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여행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멀쩡해 보이는 수화물이 완전히 털린 걸 발견한 승객들을 수백 명이나 봤습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저는 공항 지상 직원들은 알고 있지만 승객들은 모르는 내부 비밀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 예쁜 리본이 사실은 도둑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지품을 보호하면서도 수화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대안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여행자가 겪는 공항에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긴 비행 후 지친 몸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시차 때문에 머리는 멍하고 빨리 호텔에 가고 싶기만 합니다. 하지만 수화물 찾는 곳에서 200명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같은 컨베이어 벨트를 바라보고 서 있어야 하죠. 검은색 가방 하나, 또 다른 검은색 가방, 은색 캐리어 하나, 또 다른 은색 캐리어가 끝없이 나옵니다. 목은 뻣뻣해지고 눈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안해집니다. 내 가방이 나왔는데 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이 실수로 가져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밝은 분홍색 리본, 디자이너 스카프, 화려한 1000조각을 캐리어에 묶는 것이죠. 정말 완벽한 이치에 맞는 방법 같지 않나요? 30m 떨어진 곳에서도 내 가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 밝은 노란색 리본을 묶고 나면 정말 똑똑한 생각을 했다는 기분이 들죠. 드디어 공항에서 가장 짜증나는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비즈니스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싼 노트북과 중요한 고객 프레젠테이션 자료, 계약서들을 가방에 넣고 여행했어요. 가방은 아무런 손상 없이 멀쩡하게 도착했고 리본도 완벽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열어보니 모든 중요한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결국 그는 중요한 거래를 잃었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디즈니랜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한 가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모든 선물과 기념품, 카메라가 도난당했어요. 아이들은 상심했고 휴가의 추억들이 모두 지워져 버렸죠. 보험회사는 이상한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혼여행 부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3,000유로어치의 명품들을 샀는데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에르메스 스카프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자물쇠에도 그대로였지만 말이죠. 신혼여행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스트레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항공사는 공항을 탓하고 공항은 수화물 처리 업체를 탓합니다.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 청구는 거절당하죠. 여행자들은 바보가 된 기분을 느끼며 완전히 무력감에 빠집니다.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부주의에서 생긴 잘못이 아닙니다. 수화물을 구별하려고 노력한 것 때문에 바보가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고한 여행 습관을 이용하는 조직적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도난 조직들은 승객들의 행동을 연구해서 우리의 논리적인 해결책들을 악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일부 공항 직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승객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 도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피해를 당하는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사건당 평균 손실액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사진들, 선물들, 추억들을 잃는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15년간 현장에서 일한 지상 직원 친구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는 이런 패턴들을 봐왔고 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의 다음 휴가를 구할 수 있는 진실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항 도둑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과학적인 선별 과정이 있어요. 이들은 무엇이든 집어가는 절망적인 기회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 효율을 목표로 하는 조직적인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은 몇 초 안에 고가치 타겟을 식별해야 하는 선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리본이 여러분을 주요 타겟으로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겟 식별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는 관광객 인식입니다. 비즈니스 여행자들은 효율성을 위해 세련되고 표시가 없는 수화물을 사용합니다. 현지인들과 해외 거주자들은 장식이 아닌 내구성과 보안을 우선시해요. 하지만 관광객들은 어떤가요? 관광객들은 예쁜 리본을 묶고 자신의 취약성을 광고합니다. 그 리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곳에 익숙하지 않다. 흥분감 때문에 주의가 산만하다. 어떻게 맞서 싸울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관광객이라는 것은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입니다. 시차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흥분감 때문에 주의가 산만할 수도 있거든요. 타겟 식별 시스템의 두 번째 단계는 가치 평가입니다. 관광객들은 도둑질의 성배라고 할 수 있는 쇼핑 전리품 수화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전자제품, 가족을 위한 선물들 말이에요. 작은 물건들이지만 가치가 높고 암시장에서 쉽게 팔 수 있어요. 품질 지표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리본의 품질로도 여러분의 소비력을 판단합니다. 실크 스카프는 부유한 관광객을, 플라스틱 리본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는 신호로 봐요. 타겟 식별 시스템의 세 번째 단계는 운영상의 편의성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리본은 범죄자들을 위한지 PS 신호등과 같습니다. 도난 조직들은 팀으로 일합니다. 한 명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감시하고 한 명은 수화물 처리 구역에서 일해요. 의사소통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빨간 물방울 스카프, 검은색 하드 케이스라는 문자 메시지가 오면 타겟이 확보된 거예요. 수천 개의 가방이 있는 창고에서 여러분의 리본은 그들의 일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줍니다. 기술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두 번째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수화물 보안은 여러분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착각입니다. 볼펜 기법의 세부 사항을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표준 지퍼가 달린 소프트쉘 수트케이스를 찾는 것입니다. 2단계는 볼펜을 짚어 트랙에 대고 누르는 거예요. 3단계에서 압력을 가하고 밀면 지퍼가 조용히 갈라집니다. 4단계에서 상단 구획에서 귀중품을 꺼내고 5단계에서 원래 지퍼 손잡이를 트랙을 따라 돌리면 지퍼가 마법처럼 치유됩니다. 필요한 총 시간은 최대 15에서 20초이고 발각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가방이 완전히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리적 취약성 평가에 대한 세 번째 규칙입니다. 외부 장식과 내부 보안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것을 배웠어요. 식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요. 보상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예쁜 리본을 고르는데 시간을 쓰느라 품질 좋은 자물쇠를 사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이 포함된 허술한 자물쇠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퍼를 보강하지 않았거나 보안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의 성공률은 85%입니다. 제 동료 설아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밝은 주황색 리본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언니 결혼식을 위해 태국으로 가면서 들러리 드레스와 비싼 보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이너 가방에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주황색 리본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방콕에 도착했을 때 가방은 완벽하게 도착했고 리본도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열어보니 드레스는 있었지만 300만 원어치의 보석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면 방콕 노점에서 산 커스텀 주얼리를 하고 있는 설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의 목걸이가 도난당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을 흘려요. 설아의 리본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그녀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셈입니다. 똑똑한 여행자의 접근법에 대한 네 번째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수화물 식별은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관광객이 아닌 비밀 요원처럼 생각해 보세요. 목표는 광고가 아닌 인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중한 물리적 표시입니다. 기법 1A는 차분한 색상의 수화물 스트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한 회색, 갈색 또는 네이비 블루 스트랩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관광객이라고 외치지 않으면서도 식별 기능을 제공합니다. 도둑들은 실용적인 스트랩이 보안을 중시하는 여행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기법 1B는 개인 서명 매듭입니다. 손잡이에 얇은 검은색 신발끈을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매듭 패턴을 만드세요. 가족 전통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면 더 좋습니다. 그 특정한 매듭 구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뿐이에요. 기법 1C는 마이크로 표시입니다. 바퀴 허브캡에 작은 매니큐어 점을 찍거나 하단 모서리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세요. 이러한 표시들은 운송 중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령할 때는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략적 시각적 식별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을 말씀드리면 스티커나 태그를 사용해야 한다면 배치와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법 2A는 내용 선택입니다. 관광지 스티커는 피하세요. 아이러브 파리 같은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추상적인 디자인, 개인 작품, 잘 알려지지 않은 참조를 선택하세요. 가족 애완동물 사진이 잘 작동합니다. 개인적이지만 가치를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기법 2B는 숨겨진 배치 전략입니다. 주요 가시 표면을 장식하지 마세요. 바닥, 뒷면 또는 내부 손잡이에 표시를 배치하세요. 수동적 식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기법 2C는 개인정보 보호 태그입니다. 숨겨진 정보 구획이 있는 태그를 사용하세요. 개인 세부 정보는 보호 덮개 안에, 일반적인 디자인은 외부에 둡니다. 도둑들이 여러분의 신원이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방법은 독특함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은 최고의 식별은 내장된 독특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법 3A는 대안적 색상 선택입니다. 포레스트 그린, 버건디, 머스터드, 옐로우는 독특하지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색상들은 관광객 신분을 광고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띕니다. 비즈니스 여행자들도 가끔 이런 색상을 사용해요. 기법 3B는 질감과 패턴이 있는 표면입니다. 내장된 시각적 흥미가 있는 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외부 장식이 필요 없고 도둑들이 내용물의 가치를 빠르게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법 3C는 투자 사고방식입니다. 품질 좋은 수화물을 장기 보안 투자로 생각하세요. 독특한 디자인은 외부 표시의 필요성을 없애고 전문적인 외관은 범죄 표적화를 억제합니다. 첨단 기술 솔루션에 대한 7번째 규칙입니다. 현대 기술은 식별 불안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기법 4는 블루투스 추적 장치입니다. 에어태그, 타일 추적기 또는 유사한 제품을 수화물 안에 넣으세요.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가방 위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외부 장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수화물 컨베이어 앞에서 몰려들 필요 없이 옆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 앱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수화물을 나타내는 작은 점이
비행기 화물칸에서 수화물 처리 구역으로 천천히 이동하다가 마침내 컨베이어 근처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침착하게 일어나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보너스 보안으로 도난이 발생한다면 경찰에게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이웃 마이크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밝은 빨간색 리본을 사용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내부 정보를 공유한 후 그는 진한 녹색 수화물 스트랩으로 바꿨습니다. 최근 로마 여행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바쁜 공항 성수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검은색 가방들 때문에 싸우는 동안 마이크는 침착하게 자신의 진한 녹색 스트랩을 발견했습니다. 결과는 스트레스도 혼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도난도 없었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행자들이 모르는 비밀 슈퍼파워를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요. 대조적으로 같은 여행에서 밝은 노란색 스카프를 사용한 그의 친구는 가방에서 전자제품들이 신비롭게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체적인 보호 철학에 대한 8번째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수화물 보안은 외부 장식이 아닌 내부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수트케이스를 집처럼 생각해 보세요. 강도를 끌어들이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강한 자물쇠와 보강된 문을 원하실 거잖아요. 최고의 방어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물리적 보안 업그레이드의 첫 번째 기법은 전문가급 자물쇠입니다. 포함된 그 허술한 자물쇠들은 즉시 버리세요. TSA 인증을 받은 스틸 샤클 조합 자물쇠에 투자하세요. 최소 4자리 조합이 있는 자물쇠를 찾아보세요. 도둑들은 심각한 자물쇠가 달린 가방을 피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소음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기법은 도난 방지 지퍼 시스템입니다. 이중층, 보강 지퍼가 있는 수화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런 지퍼는 볼펜 기법에 완전히 저항합니다. 도난 방지 또는 보안 지퍼 사양을 찾아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추가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 기법은 수화물 보안 포장입니다. 공항에 전문 플라스틱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전체 가방 주위에 변조 방지 장벽을 만듭니다. 도둑들은 포장된 수화물을 피해요. 손상되면 너무 명백하거든요. 전략적 포장 방법에 대한 9번째 규칙입니다. 도둑들에게 가장 귀중한 물건에 대한 접근권을 절대 주지 마세요. 층별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하단층에는 무겁고 가치가 낮은 물건들을 넣으세요. 신발, 세면용품 같은 것들이죠. 중간층에는 의류와 실용적인 물건들을, 상단층에는 잃어도 괜찮은 물건들만 넣으세요. 도둑들이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면 깊이 파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끼 전략도 있습니다. 명백히 저렴한 물건들을 맨 위에 놓으세요. 오래된 전자제품, 가짜 보석, 일반적인 기념품들 말이에요. 많은 도둑들이 상층 물건들만 집어가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기내 수화물 필수품 전략에 대한 10번째 규칙입니다. 위탁 수화물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위탁하면 안 되는 물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신분증 서류인 여권, 면허증, 모든 금융물품인 현금, 카드, 은행 정보, 모든 전자제품인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모든 의약품인 처방전과 일반 의약품, 모든 보석과 귀중품, 그리고 모든 감상적인 물품인 사진, 갑오, 선물들입니다. 교체 테스트를 해보세요. 24시간 안에 쉽게 교체할 수 없다면 기내에 가져가세요. 보험 현실을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정책은 안전한 수화물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실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평가 및 관리에 대한 11번째 규칙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수화물 위험을 인정하고 계획하세요. 고위험 공항은 복잡한 수화물 시스템을 가진 주요 국제 허브입니다. 고위험 항공편은 여러 연결편과 환승이 있는 장거리 항공편이에요. 고위험 시즌은 도난 조직이 가장 활발한 성수기입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보안 조치를 조정하세요. 고급 추적 설정에서는 여러 구획에 여러 추적 장치를 넣으세요.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에 대한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와 추적 액세스를 공유하세요.
증거를 위해 비행 전에 추적기 위치를 스크린샷으로 찍어두세요. 비상준비에 대한 12번째 규칙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세요. 문서와 전략으로는 포장하기 전에 모든 수화물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귀중한 물품의 영수증은 기내 수화물에 보관하고 전자제품의 일련 번호를 기록해두세요. 이 증거는 보험과 경찰 신고에 중요합니다. 대응 계획으로는 도난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사람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항공사, 공항, 지역 경찰 연락처 정보를 준비해두고 보험 정책 세부 사항과 청구 절차를 이해해두세요. 제 친구 민지의 재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지는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새 카메라, 고급 의류, 각 도시를 위한 특별한 선물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보라색 스카프로 가방을 표시했어요. 파리에서 로마로 가는 연결편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방이 늦게 도착했지만 완벽해 보였고 보라색 스카프도 그대로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호텔에서 열어보니 카메라, 고급 의류, 선물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민지가 여행보험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서 전자제품 도난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행 경비의 절반을 잃었고 더 중요한 것은 여행의 첫 2주 동안 찍은 모든 사진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민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보라색 스카프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도둑들에게 여기 좋은 물건이 있다고 광고한 셈이었다고요. 지금 그녀는 트릴 추적기가 있는 평범한 검은색 가방을 사용하고 모든 귀중품은 기내에 가져갑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었어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숨겨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리본이 사실은 도둑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말이에요. 범죄 심리학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조직적인 도둑들이 명백한 관광객들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쁜 리본을 묶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이곳이 처음이고 경계심이 낮으며 값비싼 쇼핑 전리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완벽한 표적이라고 말이에요. 15년간 현장에서 일한 지상직원 친구가 증언한 바와 같이 이런 표시를 한 수화물들이 도난당하는 비율은 일반 수화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똑똑한 대안들입니다. 저조도 식별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관광객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수화물을 찾을 수 있어요. 진한 색상의 스트랩, 개인만의 독특한 매듭, 마이크로 표시들, 전략적으로 배치된 스티커들, 그리고 블루투스 추적 장치까지 이 모든 방법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만 아는 비밀 코드라는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보안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외부 장식보다는 내부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TSA 인증 자물쇠, 도난 방지 지퍼, 전략적 포장, 그리고 무엇보다 귀중품은 절대 위탁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수화물 보안의 핵심입니다. 여행 철학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명백한 표적에서 보이지 않는 여행자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이에요. 똑똑하고 안전하며 스트레스 없는 여행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행은 즐거운 경험이어야 하는데 수화물 걱정 때문에 그 즐거움이 반감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화물 도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리본이나 화려한 표시를 한 수화물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이런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요.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선의의 의도로 수화물에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범죄자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이용합니다. 우리의 논리적 사고와 일반적인 해결책들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화물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밝은 색 리본이나 화려한 스카프가 묶여 있다면 주저없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안전한 식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해 보세요. 블루투스 추적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3만 원 정도의 작은 투자로 엄청난 안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중품은 절대로 위탁 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여권, 현금, 전자제품, 보석, 약품,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들은 모두 기내에 가져가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수화물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한 번에 도난 피해로 잃는 돈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제대로 된 자물쇠와 추적기, 좋은 수화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사람들을 큰 피해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특히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부모님들이나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이런 수화물 도난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수화물 식별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똑똑한 여행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승무원들만의 비밀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안전한 여행,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